송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원TV에서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후보자들과의 대담을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당 군의원 나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최항희 예비후보자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아침하고 낮하고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아닌 말로 아침에는 그냥 봄, 낮에는 한여름 같아요. 어제서부터요. 네. 이렇게 온도차가 심할 때는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건강관리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요즘에 모든 후보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렇게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즘에 체력은 받쳐줍니까? 네, 열심히 챙겨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 하루 일과를 잠깐 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마 모든 후보들이 저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1분 1초가 가장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보통 아침에는 견학 가는 마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출근 인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제 개인 홍보활동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퇴근 인사를 공식적인 일정으로 마무리하는데, 선거 기간이 돌입된 후부터는 후보자에게는 퇴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평상시에 말 스피치가 좀 빠른 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유권자들이 주인공이니까 좀 천천히 좀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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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선거운동에 집중적으로 다니시다 보면 사람들한테 많이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왜 나왔느냐? 출마 동기가 뭐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네, 듣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네. 저는 행정의 선택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체감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으로 인해 소외되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비상계엄이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금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양평은 아직도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양평의 이런 기울어진 균형추를 좀 바로 잡는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정말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위로운 의정활동을 좀 펼치고자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선거 전에 뛰어들으셨는데 이렇게 선출직에 뛰어들다 보면 내가 군의원에 입성하게 되면 나는 이러한 정치인을 롤모델로 삼아서 본받아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켰던 정치인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고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정치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던 점은 가장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그 철학을 지켰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으로 양평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는 반면에 짜증스러운 정치인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예를 든다면 어떤 유형의 정치인이 뉴스를 보다가 짜증나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상대방을 공격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 좀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공격하는 게 정치인이 어찌 보면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무턱대고 앞뒤 다 자르고 공격을 하는 정치인이 짜증난다는 얘기죠. 네? 본인 후보와 후보 간의 그런 네거티브 네, 그런 부분이 네. 그런 부분. 이거 안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못 하겠는데요. 이제 좀 나아지는 거야. 왜냐면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좀 이렇게 긴장이 좀 풀어졌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왜 자꾸만 반대급부적인 얘기도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자꾸만 생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긴장하는 걸 좀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깎으로 짜증나는 정치인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제가.
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선출직의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치랄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선출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의 권한은 본인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자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행동했을 때 비로소 주민과의 단단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선한 정치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직이 가장 지켜야 할 덕목은 초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일할 때는 나는 이 마음은 절대로 변치 말고 끝까지 가겠지.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그러한 초심을 잃게 되고 그래서 처음과 끝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는 프로필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프로필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급변하는 기후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점검하고 모색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실천 가능한 기후 대응 정책을 고민하고 또 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탄소 중립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참 저도 이제 살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너무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한 나머지 현재의 지구 모습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데 오로지 인간만을 위해서 산을 훼손하고 나무를 배제키고 그러다 보니 지구가 여름철에는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폭서가 도래하는가 하면 겨울철에는 반대로 물론 겨울에는 추운 계절이긴 하지만 또 상상을 초월한 그런 혹한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반대로 지구를 따뜻하게 돌봐줄 때가 됐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네,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주식회사 CU 메디칼 시스템 구매자재 및 무역 담당을 하셨다고 했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해요. 네, 근데 성격이 급해요? 응?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네. 왜냐면 이게 생각이 앞서가면은 같이 머리에서 생각나는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일직선상에 놓여야지 되는데 생각은 먼저 앞서가고 너무 이거는 둘 따라주고 그러면 꼬인단 말이지.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근데 너무 긴장을 하면서 막 제가 이제 풀어질 때도 됐는데 처음이라서 그래요. 긴장인 거는 너무 잘하려고 하자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다시 할까 그냥? 제가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해 그러면. 네, 저는 AED라고 심장 제세동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구매자재 및 무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작은 볼트부터 포장재까지 수백 개의 자재가 필요한데 그 자재를 조달하는 역할과 또 공급망을 관리하고 글로벌 소싱 및 통관 등 무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재를 적시에 확보하고 수입 수출을 조율하는 역할 그리고 이슈에 따른 자재 단가를 사전에 예측해서 재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내일봄 대표 자영업을 직접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결혼하고 양평으로 이주 왔는데요. 아무래도 제 경험을 살리고 싶었는데 양평에서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고 제 경험을 살리려면 2시간이 넘는 출퇴근 거리를 왕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가 있는 제게는 그런 상황은 녹록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저는 경력 보유 여성으로서 경력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창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봄이라는 자영업을 창업의 길을 선택했고 현재 9년째 매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은 선거에 좀 집중하고자 잠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선거 때문에 쉬고 있긴 하지만은 네. 자영업 할 때 어떻게 돈은 많이 돼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자영업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 사항이 궁금한 사항이 바로 그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수입보다는 사실 제가 중요했던 거는 아이를 케어하면서 제 일자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입보다는 아이를 제가 온전히 케어하면서 제 일을 찾을 수 있기에는 가장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그 순간이라든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선거운동하는 거? 네,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는 지금이 좀 설레임도 크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얻어서 책임감 있게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 지금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 결정이 가져올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순간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그냥 가족인 것 같아요. 네. 가족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또 새로운 아이가 생겨나고 이렇게 탄탄한 가정을 이뤄가는 그 과정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개인 특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선거 때문에 선거에 운동하시느라 취미 생활은 엄두도 못 내겠지만은 평상시에는 어떤 취미 생활로 영위하시는지?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다 보니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적인 취미 활동을 좋아했는데 요가와 킬트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제 생각을 다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되었던 취미 활동이라서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사람마다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 나의 강점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쑥스럽지만 자랑 좀 하세요, 본인이. 아무래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좀 약해 보인다는 시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단단하게 묵직하게 좀 외유내강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좀 흔들리지 않고 좀 극복해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강점은 외유내강인 게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선출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으셨는데 실제 선거 현장에서 느끼는 소감이랄까?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시죠. 에피소드도 좋고. 실제 주민들을 만나러 가면 아무래도 좀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제가 좀 손녀딸 같기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젊은 친구들이 나선다는 건 단순히 양평을 젊게 하는 게 아니라 활력 있게 책임감 있게 이끌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들이 함께 모시고 위로 올라가는 지속 가능한 양평을 이루기 위한 가교가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갑게 대하는 유권자도 있을 테고 조금은 좀 냉랭하게 대하는 그런 유권자도 다양하게 존재할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두 부류로 나뉘지만 그 또한 제가 다 포용하고 극복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도 제가 조금 더 다가가고 그러면 마음을 열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질문이 없어서 답변을 못한 그런 내용이랄까. 그런 얘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어제와 오늘 모두 각 정당의 군수 후보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셨던 예비 후보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본 후보가 되신 두 분께는 응원의 말씀 또한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권자 양평 국민들한테 전달할 메시지 있으면 큰 소리로 하세요. 천천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선거구 양평 구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최양희입니다. 저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청년이 가지고 있는 활력으로
양평에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가진 모든 진심을 다해서 제가 가진 모든 진심을 다해서 한 분 한 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 잘하는 지방정부 양평에서 제가 가장 먼저 실현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군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최양희 예비 후보와 함께 후보자의 삶과 이력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후보자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양희 예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원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